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 포커스의 김진구입니다. 오늘은 최근 윤창준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 범인 인도 협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범인 인도 협정이란 타국에서 죄를 저지르고 입국한 외국인을 해당 국가에 인도할 것을 규정하는 국가 간의 조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이 이러한 조약이 없는 나라로 도피할 경우 범죄자를 인도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한 나라의 경찰력이 자국 영토 밖까지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으로 도주한 범인들의 경우 인터폴, 즉 국제형사경찰기구 및 해당국 사법당국과 공조하여 검거하지 않는 한 실질적인 법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한미 범죄 인도 협정의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으로 양국은 1998년 6월 9일 서명하고요. 1999년 1월 20일부터 발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한국이 범인 인도 협정을 체결한 나라들은 호주, 캐나다, 스페인, 필리핀, 파라과이, 칠레, 멕시코 등 총 29개 정도 국가입니다. 이러한 조약을 근거로 국가보안법 위반자 및 정치범을 제외한 1년 이상의 실형에 해당하는 형사범의 경우 범인 인도 협정 요청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범의 경우에는 범인 인도 조약에 해당되지 않고요. 군 관련 범죄 및 공소시효 만료자 등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재량으로 범인 인도 요청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한국 국민을 살해하고 미국으로 도망간 미군에 대해서는 미국은 신병 인도를 거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 한미 범인 인도 협정에 의해 한국으로 송환된 사례를 보면 2002년 10월 처음으로 한국에서 동료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여학생을 한국으로 인도된 사례가 있고요. 같은 해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로 도피한 한국인을 한국 법원이 미국으로 인도하도록 판결한 예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정권 내내 떠들썩했던 BBK 사건의 주역인 미국 국적의 김경준 씨가 한미 범인 인도 협정에 근거하여 한국으로 인도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범인 인도 협정도 개인의 인권 보호라는 측면과 인도 요청을 받는 상대국에 대한 내정 간섭에 대한 외교적 민감성 때문에 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해당 범인이 요청국으로 인도될 경우 받게 될 처벌이 인도적인 기준을 넘어설 경우 인권 유린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제인권 규약에 따르면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한 비인도적인 처우를 받거나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범인 인도 협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지만 이와 관련하여 최근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사안은 역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이슈일 겁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고위공직자의 자질이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문제가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청와대 대변인 하면 공직사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인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감이 잘 오지 않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청와대 대변인의 경우 공직 서열로 보면 1급 공무원으로 상당히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1급 공무원이 약 3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대통령을 아주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통상 장차관급 이상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별 2개인 소장급 장성에 해당되고요. 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총장급 이상이며 국정원장도 바로 1급 공무원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급수는 1급에서 9급까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흔히 행정고시를 패스한 분들이 5급 사무관으로 임용되어 공직생활을 시작합니다. 최근 7급 공무원이라는 드라마에서 관심을 모았던 국정원 공채 신입 요원들도 바로 7급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반면 이번 사건을 통해 피해를 입은 인턴의 경우는 공무원 서열로 보면 9급 아래 직급에 해당되며 정식 공무원이 아닌 임시로 채용된 최하위 직급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서열 문화에서 오는 적절치 못한 우월감과 관료를 높이 보고 민간인을 낮추어 보는 관존민비의 유교적 관념이 많이 남아있는 한국 사회의 분위기와 편승하여
국민의 심부름꾼, 즉 공복으로서의 겸손함을 잃게 되기가 쉽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흔히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적절하지 못한 처신으로 문제가 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로요. 과연 왜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공직에 나가려고 하는지입니다. 이러한 물음에 대부분 힘과 실익을 얻기 위한 방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현실이겠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정규 교육을 제대로 소화한 공직을 희망하는 분들이라면 국가에 헌신하고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공직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결국 문제는 옳다고 믿는 상식과 현실의 이익 사이에서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비록 공직자로서 국가에 대한 헌신과 사회 공헌을 희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많은 분들에게 상당히 유치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러한 유치한 생각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의 사회적 분위기일 겁니다. 이러한 상식은 결코 엄청난 지적 능력과 고도의 학문적인 소양을 마친 소위 똑똑하고 유능한 분들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상당히 이루기 힘든 것으로 볼 때 아마도 대한민국의 인재 양성 시스템에는 큰 문제가 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처음부터 공직자로서 추구하는 목표가 국가에 대한 헌신이나 국민에 대한 봉사에 대한 열망이 아닌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명예욕이나 사익 추구가 그 바탕에 깔려 있다면 공직자로서의 바람직한 처신을 유지하는 일은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옛말에 연불보다는 잿밥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말처럼 공직자로서의 의무나 책임보다는 나의 직위로부터 얻어지는 힘과 이익을 염두에 두게 되면 나의 권력 유지와 이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자기 만족에 더욱 마음을 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자신의 공직 수행 중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그저 나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불만과 잡음이 흘러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국민에게는 정직과 봉사를,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직장에는 경애와 신의를,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이라는 공무원으로서의 덕목을 기억하고 열심히 지켜내려는 공직자의 자세가 더욱 아쉬워지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책임을 지는 자리는 보는 눈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견제와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 이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책임 있는 자리는 권한과 명예보다는 더 큰 크기의 책임과 의무가 따르게 됩니다. 결국 우리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도 진정한 명예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민을 통해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를 정립해야만 그저 자신의 또는 자신이 속한 조직의 이익을 지키겠다고 시끄러운 싸움을 벌이거나 그저 개인의 잘못된 욕망을 주체하지 못해 무리를 빚는 어이없는 일들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법률 포커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